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경상북도가 외국인 이주민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작년에 경북이 처음으로 제안한 광역 비자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 비자 제도가 무엇인지, 경상북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경북도청 외국인 공동체과의 김지훈 외국인 정책팀장, 그리고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의 장흔성 센터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지훈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진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팀장님 계신 외국인 공동체과라든가 또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라는 게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역 특화형 비자는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인들에게 그 영주권에 거의 준하는 F2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네. 이 대상은 지역 우수 인재 유형과 동포 유형이 있는데, 지역 우수 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정주를 하면서 또 한국어 능력도 우수하고 또 전문대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이 거주 비자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동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포가 2년 이상 지역에,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가족을 동반해서 들어와서 2년 정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F2 거주 비자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F2R 비자를 받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제 그 본국에서 가족, 배우자나 자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가족 단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구 감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학력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네. 많이 들어왔나 좀 의구심도 생기는데, 많이 외국인이 유입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쿼터가 290명이었는데 네. 조기 뭐 한 3, 4개월 만에 이게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지자체 62개에서 65개 정도 지자체가 그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게 이제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에는 산업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그 정주 조건, F2R 신청 조건의 허들이 좀 높은 경향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우리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 비자 제도는 뭔지 또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네, 광역 비자는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에서 비자 요건을 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일자리도 갖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이제 지사님이 최초로 제안한 이후에 외국인 공동체과도 만들고 법무부와 간담회도 하고 국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곳과 이제 같이 또 포럼도 하고, 그리고 각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님들끼리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공론화를 경북이 좀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미자 국회의원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법도 개정을 시도를 하고 해서,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올해 8월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 부분이 논의가 됐고,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법무부에서 광역비자 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가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광역 비자는 지자체에게 권한을 주는 건데, 물론 뭐 전부는 아니라 이제 일부긴 합니다만, 두 제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역 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특화 체류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만 해당되는 네네. 것이고, 네, 근데 그 인구 감소의 문제가 비단 인구 감소 지역의 시군 기초지자체만이 아니라 광역 전체의,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 광역 지자체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 지자체마다 산업 특성이나 그 이주민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생산 인구 확보 그 율이 다 다른 다르죠.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 특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보완점들을 광역 비자에서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고, 지금 현재 지역 특화 체류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으로 되게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제조업이 또 군 단위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이 심각한 지역에는 또 그런 다양한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유입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그 E7 비자 외국인들이 지역으로 와서 좀 체류 자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도 네.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광역으로 푼다면 훨씬 더 그 생산 인구 확보하는 데는 또 유리할 거고, 다양한 산업 구조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 차이점들은 거의 이제 인구 유입을 유치하는 데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거나 또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끼칠 영향들이 있는 거죠.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기존의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 자체가 서울 경기로 쏠림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광역 비자도 같은 우리 경북도 내에서도 난 대도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인구 감소 지역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뭐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학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이렇게 막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광역 비자가 적용이 된다면 이 요건들을 각 지방마다 다르게 좀 정할 수도 있고 지방에서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조금 조건에 따라서 요건들을 적절히 잘 설정을 한다 그러면 네네. 이런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가 새로운 광역 비자가 도입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공존하는 건가요? 지역 특화 비자와 광역 비자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지역 특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구 감소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 반해서 광역 비자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 내에서 비인구 감소 지역이라도 산업에 맞추어서 외국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건 자체를 좀 자유롭게 지방에 재량권을 많이 준 만큼 지역 특화 비자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빈 사각지대를 광역 비자를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 비자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면서 또 장점은 각각 살려나가는 방향이군요. 지금까지는 유례 없던 혁신적인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도입될 광역 비자 제도가 기존의 그 지역 특화형 비자와는 달리 더 많은 일가족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항구히 계속 자손 대대 뿌리 내리면서 경북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럼 뭐 가족 수 인원 제한도 있습니까? 4인 우선은 지금 4인 4인? 기준이고요. 이제 4인이 넘었을 경우에는 가구 내 소득이 좀 더 이제 그 요건들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니까 자녀들이 좀 더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건 중에서 뭐 이제 GNI 지수 70%인데 4인 이상 가정일 경우에는 GNI가 100% 맞춰져야 된다.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GNI 지수를 맞추려고 하면 70%를 맞추려고 하면 3,080 현재 지금, 그런데 그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다 보면 또 가족 관계에 가족들하고 함께 보낼 시간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저희나 또 도에서 이제 법무부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허들을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강력형 비자 안에도 그 내용들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개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족이 함께 경북으로 오려면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교육들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경상북도는 처음부터 이제 지역 특화 체류용 비자를 이제 그 시범 사업 할 때부터 이건 이제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 증가의 네.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경북은 가족센터가 22개 시군에 다 있거든요. 그 가족센터 안에 희망이음이라는 F2R과 그 동포 비자의 유입자를 전담하는 그 전담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가족이 들어오면 생애 주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또 정착 주기에 일어나는 어떤 지원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지자체가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담자 역량들이 이제 강화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이 정주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 경상북도 그 외국인 기본 계획 안에 보면 뭐 주거 지원 그리고 보육 지원 또 학교 교육 지원 그리고 이 비자는 또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취업 역량 교육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갈 때 생산 인구와 또 생활 인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전국에 저희만 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에서 이제 이번에 전남이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충남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기 거주 정책을 돕기 위한 통합 플랫폼이 네. 우리 센터장님이 대표로 계신 K드림 외국인 지원 센터인데 네. 아주 다양한 사업 펼치고 있었는데 센터 소개 좀 더 해주시죠.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는 이제까지 이제 정말 한국에서 없었던 외국인 우수 인재가 유입이 될 때 그 사람들하고 맞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지역 정주를 위해서 지역 문화를 만약에 경북에 정주하면 경북학 같은 것도 미리 배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요건들을 미리 준비해서 졸업하면 바로 이제 경북이나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구인 구직 외국인 전용 구인 구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네. 보면 저희가 지금 그 플랫폼 만든 지가 지금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단순히 E9 노동자로 생각했던 지역 특화 체류 비자가 이게 배우자와 같이 일할 수 있고 또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정주를 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대단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일이 기업을 경북에는 이제 뭐 외국인 고용 기업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4,000개 기업에 일일이 저희가 홍보물 보내고 전화하고 하니까 지금 자발적 구인난으로 플랫폼에 등록해 준 업체가 한 90개 업체 정도가 네네.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저희한테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이제 구직 신청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인 인력들을 귀환을 전제로 한 4년 10개월 전제로 한 정책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도 생산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도 대단히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큰 이제 정말 변혁적인 이민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너무 놀랄 일이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일한 E9 외국인 노동자를 일본에서 그대로 이렇게 유치를 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어를 잘 모르고 이제 일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더라도 한국처럼 선진화되어 있는 제조업 그 이제 산업 현장에서 4년 10개월 근무했으면 일본에서는 연수 과정이나 뭐 이런 실습 과정이 없어도 바로 생산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이걸 이렇게 받아먹기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 이 나이의 비자들을 E7으로 이렇게 우리가 K 포인트라고 해서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는 게 E7인데 이 E7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경북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제까지는 지역 특화나 외국인 동포 유치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 E9에서 E7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K드림이나 경북도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 숙련 인력들도 정주시키는데 또 하나의 그 방점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숙련 인력을 일본이 빼간다. 네. 회도 아니고 날로. 그러니까 그런 우수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계속 정주하게끔 그렇죠. 만드는 정책 자체도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순히 뭐 우리는 이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저 발상 자체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동북아시아 국가 이 세 개 나라가 인력 유치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본다면 우리도 이제 E9에 대한 인력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정주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것도 저희가 광역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경상북도가 일단 주체적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다양한 그 정책들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팀장님.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외국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거치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이렇게 이런 연구 용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4월에 28년까지의 중장기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발표가 아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유입부터 정착, 사회 통합까지 어떤 전주기적인 지원을 담은 계획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내에는 한 27개 세부 추진 과제들이 28년까지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뭐 유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광역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이민 정책에 담겨서 결국에는 좀 실현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경북형 초청 장학생 KGKS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올해 또 33명의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들이 경북 내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된 사례도 있고, 또 지금 나와 계시면 K드림 지원 외국인 지원센터를 또 구축을 하고 여기에 원스톱 취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워크넷을 구성하고 기업과 외국인을 매칭해주고 이를 통해서 또 지역 특화 비자라든지 다른 비자들로 연계해서 지역 정착을 또 연계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유입된 외국인들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3에서 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먼저 일단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자리보다도 그런 주거에 관련된 지원도 현재 존재하긴 한다면서요? 예, 그 초기 입국자들한테 6개월간 월 20만 원씩 그래서 이제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이 비자는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 네네. 때문에 가족 단위는 원룸이나 이런데 살 수 없고 이제 주택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곳에 살 건데 아마 이분들의 주거가 거의 저렴한 주거 비용, 임대 비용이라서 열악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주거 지원비 중에서 이제 그 뭐 도배장판이라든가 뭐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매년 지금 현재 내년 계획으로는 저희가 20가구 정도를 선별해서 주거 조금 더 이제 주거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하긴 우리건 외국인이건 주거, 뭐 교육, 네, 취업, 그렇죠. 보건 다 중요할 테니까. 네. 그럼 나중에 건설회사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뭐 신혼부부 특공, 장애인 특공처럼 외국인 가족 특공 이런 것도 뭐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특공이 외국인한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광역 비자를 하게 되면 그런 요건들도 그것도. 지역에서 이제 장기 거주 정주 F2 거주 비자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동일한 이제 그 사회 서비스. 지금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장학금 제도나 대출이 안 돼요. 네네네. 학비 대출 그런 것처럼 이제 F2 비자 특히 이제 지역 특화나 광역 비자자들 가족 자녀들한테는 이제 내국인하고 동일한 이제 사비 서비스가 같이 이제 그 제공이 돼야지만 이분들이 장기 거주나 영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사실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한 학생한테 들었는데 전공에 맞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마땅히 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곤 했는데 아직은 거기에 맞는 마음에 딱 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네, 일단 교육 정책과 등에서 K-드림 유학생 프로젝트 뭐 이런 또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서 일단은 들어올 때부터 그 지역에 필요한 전공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받아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가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2회째로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면 올해 더 다양하고 그래도 조금 더 수준 높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워크넷을 구축을 해서 기업들의 구인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역 기반 이민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들끼리도 이런 지역 특화 비자를 활용해서 외국인을 써보니까 굉장히 우수하고 좋더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전파가 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민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면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부족하고 소멸화되는 것을 외국인 유입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건 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혹은 외국인 범죄 어떻게 선량한 사람만 들어오겠느냐 이런 범죄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이민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내국인과 그 이민자들의 갈등이 종종 보도가 되고 네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상북도의 이민 정책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유치부터 사회 통합까지 전주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구성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최종 네.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좀 외국인들을 노동력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를 가지고 다 사람인데 그죠? 뭐 노동력 이렇게만 바라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경북이 잘 챙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내국인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 이런 캠페인들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상호 간에 만나서 소통의 장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벽을 없애기 위한 네. 체류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많이 하시죠? 네, 저희가 많이 교육을 하는데 이게 외국인 중심으로 하고 내국인 중심에서는 정말 뭐 공무원이나 뭐 학교 교사나 이렇게 꼭 필요한 인력에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고 도민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죠. 근데 실제 뭐 저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노동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안 되고 많이 이제 접하는 접촉 빈도가 높지만 일반 시민들은 또 외국인을 만날 일이 별로 없고 뭐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계속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생산 노동자로만 보지 지역의 생활 주민으로 보는 인식이 대단히 낮은 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벽을 허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하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뭐 세계인의 날 행사도 새로 이제 부활을 해서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도 결혼 이민자 중심이 또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이나 이런 게 정보도 부족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잘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요즘에 생활체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주말이나 아니면 오후 시간에 일반 주민들하고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뭐 그 농구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 체육회나 이런 단체들이 좀 물리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와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 특히 문화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강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되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갈 길이 되게 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낯선 이방인을 이렇게 타자화해서 바라보듯이 하는 시각을 거두고 네. 그냥 우리 이웃처럼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광역 비자라든가 외국인 이민 정책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올해 4월에 발표한 이민정책 기본 계획의 모토가 다름에 대한 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제도, 많은 지원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들어온 우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지역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좀 환대해서 웃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자,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죠. 이 와중에 지방의 사정은 가장 지방이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의 고유 업무였던 비자 업무를 지방에게 할양함으로써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게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비자 도입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